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어제는 자동차 이름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정보를 주실지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어제는 그냥 뭐 잡다한 얘기를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올해 이제 정부가 이제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구체적으로 난 게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 하시는데 어떻든 올해 이제 전기차 뭐 8,000대를 포함해서 한 41,500대 가까이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자동차 구매층이 사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런 친환경차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친환경차라는 것이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값도 비싸고 또 그런 거 하면서 이용하려면 좀 위화감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용할 때 굉장히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누차 항상 지적되는 것처럼 전기차나 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충전 인프라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고 뭐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하게 되는데 요금도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든 올해 이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발표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친환경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기차거든요. 이 전기차 네. 관련 지원 내용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그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한 3,000대가량한테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네. 올해는 그걸 이제 2배 반도 넘게 8,000대까지 규모를 늘렸어요. 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한 대당 지원금이 이제 환경부에서 1,500만 원 지원해 줬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1,200만 원 정도 한 20%가량 줄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전기차 사게 되면 이렇게 환경부에서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지자체마다 이제 또 그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다른데 전기차를 구입할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1,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이제 또다시 지원금을 얼마 더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완속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 중에 400만 원, 또 뭐 개별 소비세나 뭐 교육세, 취득세 이런 세금 혜택이 4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굳이 뭐 여러 지자체마다 이제 그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순천이라든가 제주, 전남, 영광 이쪽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으세요. 네. 순천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추가 지원. 네. 제주나 영광 같은 데도 한 700만 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뭐 충북, 청주, 진천, 충남, 아산, 전남, 광양 같은 데는 지자체 지원이 없어요. 이사 가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리고 뭐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건 워낙에 차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조금을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죠. 아, 그러네요. 그 충전 전기 요금도 부과하고 지원금도 축소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급속 충전 시설을 유료화하겠다. 그동안은 이제 뭐 보급 대수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충전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한 314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킬로와트당 314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보통 한 5km에서 8km 사이를 달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15,000km 달린다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 조금 넘는 수준. 되게 저렴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소형차 연료비를 따진다면은 뭐 반 이하로 내려가는 그 정도 싼 건긴 한데. 네. 뭐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돈 물리려니까 좀 속은 쓰리시겠죠. 전기차 갖고 계시고. 약간 좀 반발이 있겠어요. 예, 예. 네. 어떻든 뭐 이렇게 한 대당 지원은 줄었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게 이제 환경부의 초점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은 BMW i8 같은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는데 네. 작년에는 그냥 뭐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다 해가지고 혜택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국산 차들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그게 한 3,000대 정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환경부 얘기고요. 네. 이 경우에 이제 구입지원금이 500만 원, 그리고 세금 경감 혜택이 한 270만 원 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34,400대에다 보조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 네. 물론 뭐 세금 경감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랑 마찬가지지만 한 270만 원가량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연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2,750만 원 지원해주긴 하는데 이 대상은 뭐 일반인은 아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뭐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워낙 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한 71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다른 차, 그 하이브리드 차랑 다르다고 하면요. 네. 이 차는 전기 충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조금 큽니다. 하이브리드보다. 네. 그래서 보통 어떻든 한 30km 이상을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 차.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차랑 동일하게 오염 저감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전기차랑 탈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 충전해서 전기로 3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내연기관의 배기량은 2000cc 이하. 그렇군요. 킬로미터당 한 1km 달릴 때 CO2 배출량이 50g 이하인 차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웬만한 뭐 세계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랑 합쳐진 그런 차들 아니면 대부분이 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전기차 한 대당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죠? 예, 뭐 그거는 일단은 거의 뭐 추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지자체, 지역자치단체마다 우리는 이번에 지원금을 다 해줄 수 있는 차가 몇 대입니다라고 이제 보고 공고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자동차 제조사,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싶은가에 따라서 거기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네. 뭐 어느 지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대 할당을 받았는데 뭐 70대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되는 일이고, 그런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500대를 받겠다 했는데 뭐 서울시에 지원한 사람이 몇천 명이다 그럴 경우 이제 추첨으로 하거든요. 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이제 완속 충전기 설치하고 나면 그 구매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기차를 인도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도할 때 그 보조금을 제외한 대금을 이제 자동차 회사에다가 판매하면 되고 그렇게 그냥 되는군요. 지불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집중 보급을 하겠다는 8개 지자체가 있어요. 네. 서울, 창원, 제주, 대구, 울산, 포항하고 김해 그리고 성남 같은 곳인데 이쪽은 그냥 완속 충전기를 다 원하지 않아도 이동형 충전기, 다시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용 일반 자동차 사듯이 다 선지급한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지금 다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친환경차 보급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까지 5,800대가 채 보급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작년에 2015년도에 보급됐어요. 네. 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등록 대수가 뭐 17만 대다 그러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한 12년 동안 보급된 거거든요. 네. 근데 12년 동안 누적 보급이 17만 수천 대가량인데 작년에만 거의 뭐 4만 대 가까운 3,800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급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정부 역시도 뭐 2020년까지 앞으로 5년이죠.
5년 동안에 108만 대를 친환경차 하겠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새 차 판매되는 중에 5대 중에 1대꼴로 친환경 자동차가 된다. 현재는 40대 중에 1대꼴이거든요. 그렇군요. 계획은 네. 이욕적인데 네. 충전 인프라가 문제 아닌가요? 글쎄 뭐 지금 사실 급속 충전 시설 같은 게 전국에 지금 350개가 안 돼요. 337개가 돼 있는데 네. 뭐 올해 중에 어쨌든 고속도로에 쉬운 곳을 포함해서 한 쉬운 곳을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완속 충전 이용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네, 네. 보통 보면은 급속 충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급속 충전은 편하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이 배터리의 수명을 급속하게 줄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 이용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속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보증 기간이 보통 6년에서 10만이거든요. 배터리가. 네. 그런데 급속 충전을 계속 급속 충전만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저속 전기차도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에 무리가 없거든요. 네. 아주 싸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기차, 저공해차 보급에 이 저속 전기차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전에는 환경보호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의무화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환경을 위해서 더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